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제라늄이 12월에 들어서자마자 노란 잎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나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앙상한 줄기만 남은 제라늄과 함께 맞이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겨울철 제라늄이 모든 잎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알아보고 단 하나의 간단한 조치로 어떻게 여러분의 식물을 구하고 내년 봄 폭발적인 개화를 준비시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겨울마다 제라늄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히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더욱 건강해질 제라늄을 기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왜 제라늄이 유독 겨울, 특히 12월에 힘들어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제라늄 혹은 식물학적 이름인 펠라고늄은 사실 남아프리카의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고향인 식물입니다. 1년 내내 따사로운 햇살과 충분한 광량을 받으며 자라왔죠. 그런 제라늄에게 한국의 겨울은 그야말로 극한의 환경입니다. 해의 길이는 급격히 짧아지고 햇빛의 강도 또한 약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실내로 들어오면 난방 때문에 공기는 극도로 건조해지고 베란다에 찬 공기와 실내의 더운 공기가 만나면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식물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에너지를 아끼는 생존 모드에 돌입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잎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잎은 광합성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동시에 수분을 증발시키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잎이 떨어지는 것은 제라늄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인 셈입니다. 겨울철 제라늄 관리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빛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라늄은 햇빛을 정말 사랑하는 식물입니다. 겨울이 되어 햇빛의 양이 줄어들면 제라늄은 가장 먼저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아래쪽 잎부터 노랗게 만들어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줄기가 가늘고 길게 웃자라는 현상도 대표적인 햇빛 부족 신호죠. 따라서 겨울철에는 집안에서 가장 밝은 곳, 즉 남향창가 바로 앞이 제라늄에게 최고의 명당입니다. 만약 남향창이 없다면 동향이나 서향창가도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직사광선에 가까운 밝은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겨울 햇살은 여름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잎이 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유리창이 자외선을 한번 걸러주어 제라늄에게는 안성맞춤인 부드러운 빛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화분을 돌려주어 식물의 모든 부분이 골고루 빛을 받게 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빛 관리만 잘 해주어도 잎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집이 저층에 있거나 주변 건물에 가려져 있어 충분한 자연광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식물 성장등이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 좋은 LED, 식물 성장등이 많이 출시되어 있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물 성장등을 고를 때는 풀 스펙트럼 빛을 내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 스펙트럼 빛은 태양광과 가장 유사한 파장의 빛을 제공하여 식물의 광합성을 효과적으로 돕습니다. 식물 성장등은 식물로부터 약 15에서 3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켜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타이머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켜고 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식물 성장등은 단순히 빛을 보충해주는 것을 넘어 식물이 겨울철에도 건강한 녹색 잎을 유지하고 웃자람을 방지하며 심지어는 꽃을 피우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부족한 햇빛을 인공적인 빛으로 채워주는 것. 이것이 현대적인 실내 가드닝의 지혜이자 겨울철 제라늄을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이제 겨울철 제라늄 관리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물주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장담하건대 겨울에 제라늄을 죽게 만드는 원인의 90% 이상은 바로 이 물주기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여름철에 하던 것처럼 흙이 조금이라도 말라 보이면 조급하게 물을 듬뿍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제라늄의 뿌리를 서서히 질식시켜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겨울이 되면 제라늄은 성장을 거의 멈추고 깊은 휴면에 들어갑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과 같죠. 잠자는 곰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라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흙 속에 남아있는 과도한 수분은 뿌리가 숨을 쉴 공간을 빼앗고 결국에는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따라서 물을 주기 전에는 반드시 아주 신중하게 흙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물을 주어야 할까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손가락을 사용하는 손가락 테스트입니다. 화분 흙 표면에서부터 검지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 약 3에서 5cm 정도 깊이까지 과감하게 찔러 넣어보세요. 이때 손가락 끝에 흙이 거의 묻어나오지 않고 먼지처럼 보송보송한 건조함이 느껴진다면 바로 그때가 제라늄이 목말라 하는 신호이자 물을 줄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느껴지거나 흙이 진득하게 달라붙는 느낌이 든다면 아직 물을 줄 때가 아니라는 뜻이니 최소 2,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더 기다려야 합니다. 나무젓가락을 찔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젓가락을 흙 깊숙이 넣었다가 뺐을 때 흙이 묻어 나오지 않으면 물을 주면 됩니다. 화분의 무게를 들어보는 것도 숙련된 가드너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을 줬을 때의 묵직함과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의 가벼움을 기억해두면 굳이 흙을 파보지 않아도 물주기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물주기의 핵심은 조금 부족한 듯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물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물을 주는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수돗물을 바로 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식물 뿌리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하루 정도 미리 받아두어 실온과 비슷한 온도로 맞춰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의 온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돗물에 포함된 소독 성분인 염소도 날아가 식물에게 더욱 안전합니다. 물을 줄 때는 화분 밑으로 물이 충분히 흘러나올 때까지 흠뻑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금씩 자주 주는 방식은 흙의 일부만 적시고 뿌리 전체에 물이 닿지 않게 하여 오히려 식물을 말라 죽게 할 수 있습니다. 물을 흠뻑 주어 흙 전체가 골고루 젖도록 하고 화분 받침에 고인 물은 즉시 버려야 합니다. 고인 물은 뿌리 호흡을 방해하고 과습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을 주는 시간은 가급적 해가 떠 있는 오전이 좋습니다. 오전에 물을 주면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기 전에 흙 표면의 물기가 어느 정도 마를 수 있어 곰팡이나 병해충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온도입니다. 제라늄은 서리를 맞으면 바로 얼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추위에 약한 식물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겨울에는 반드시 실내에서 월동해야 합니다. 제라늄이 겨울잠을 자기의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5도에서 10도 사이입니다. 이 정도의 서늘한 온도에서는 제라늄이 성장을 멈추고
에너지를 비축하며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란다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남부지방이라면 서늘한 베란다에서 월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처럼 베란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거실 창가나 비교적 서늘한 방으로 옮겨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난방기구 바로 옆이나 따뜻한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와 건조한 바람은 제라늄 잎을 마르게 하고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밤에는 창가의 냉기를 피하기 위해 커튼을 치거나 화분을 창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겨주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온도와 더불어 겨울철 실내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습도입니다. 난방을 시작하면 실내 공기는 사막처럼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환경은 제라늄 잎의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 잎 끝이 마르거나 노랗게 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애나 가루이 같은 해충은 건조한 환경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병해충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내 습도를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물 주변에 가습기를 틀어주면 주변 습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화분 주변에 물그릇을 떠놓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은 여러 식물을 함께 모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들은 잎을 통해 수분을 증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 습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잎에 직접 물을 분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라늄 잎에는 미세한 솜털이 있는데 이 솜털에 물방울이 맺히면 잘 마르지 않아 잿빛 곰팡이병과 같은 곰팡이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습도 관리는 하되 잎은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통풍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는 춥다는 이유로 창문을 꼭꼭 닫아두고 환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 정체된 공기는 식물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화분 흙이 잘 마르지 않아 과습의 위험이 커지고 곰팡이나 병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식물도 사람처럼 신선한 공기를 통해 호흡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이라도 날씨가 비교적 따뜻한 낮 시간을 이용해 하루에 한두 번, 10분에서 20분 정도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제라늄이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면 냉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환기 시에는 화분을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곳으로 잠시 옮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큘레이터를 약하게 틀어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활한 통풍은 과습을 예방하고 병해충의 밀도를 낮추며 식물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겨울이 되면 가지가 길게 자라거나 잎이 무성한 제라늄을 보며 가지치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겨울, 특히 12월에는 강한 가지치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겨울은 제라늄이 휴면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가지치기를 하면 식물은 잘린 상처를 회복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잘린 단면이 잘 아물지 않아 병균이 침투할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가지치기는 식물이 다시 왕성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이른 봄,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만 겨울 동안 노랗게 변해 마른 잎이나 시든 꽃대, 혹은 곰팡이가 핀 잎사귀가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즉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두면 통풍을 방해하고 병충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독한 가위를 사용해 해당 부분만 깔끔하게 잘라내주는 가벼운 정리는 겨울철에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화분과 흙의 상태입니다. 겨울철 과습을 막기 위해서는 물 빠짐이 좋은 토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토분은 화분벽 전체로 숨을 쉬기 때문에 흙 속의 과도한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켜 뿌리가 숨 쉬는 것을 돕습니다. 만약 플라스틱 화분을 사용하고 있다면 물주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흙의 배합 또한 중요합니다. 상토에 펄라이트나 산야초, 녹소토 등을 충분히 섞어 물 빠짐이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제라늄이 물을 준 후 며칠이 지나도 흙이 축축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는 흙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겨울철 분갈이는 식물에게 큰 몸살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지만 뿌리 썩음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미리 대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겨울철 제라늄 관리에서 병해충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실내 환경은 응애, 가루이, 총채벌레와 같은 해충들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 작은 해충들은 제라늄 잎에 즙을 빨아먹어 잎을 변색시키고 기형으로 만들며 심한 경우 식물 전체를 고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잎의 앞면과 뒷면, 줄기 사이사이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잎이 뒷면에 거미줄 같은 것이 보이거나 작은 벌레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초기에 발견했을 때는 샤워기를 이용해 잎을 강하게 씻어내거나 물티슈로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많아졌다면 친환경 살충제나 농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약을 뿌릴 때는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법을 숙지한 후 식물 전체에 골고루 뿌려 주어야 합니다. 한 번에 박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2-3회 연속으로 방제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방이 최선이므로 통풍에 신경 쓰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제라늄 관리의 핵심은 휴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라늄은 겨울이 되면 스스로 성장을 멈추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휴명기에 들어갑니다. 이는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고 다음 해봄에 다시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생존 전략입니다. 많은 가드너들이 식물의 성장이 멈춘 것을 보고 불안해하며 어떻게든 성장을 촉진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이는 오히려 제라늄의 자연스러운 생리주기를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충분한 휴면을 거치지 못한 제라늄은 다음 해에 꽃을 잘 피우지 못하거나 피우더라도 꽃의 크기가 작고 색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라늄이 편안하게 겨울잠을 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서늘한 온도, 섭씨 5도에서 10도를 유지해주고 물주기를 줄이며 비료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라늄에게 겨울은 쉬어가는 시간임을 인정하고 성장을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제라늄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현명한 가드너의 자세입니다. 이제 이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12월에 제라늄에게 이것을 주지 않으면 모든 잎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 이것의 정체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비료입니다. 겨울이 되어 제라늄의 잎이 노랗게 변하고 힘이 없어 보이면 많은 분들이 영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성장기 때 주던 비료, 특히 질소 N 성분이 높은 비료를 그대로 주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철 제라늄을 죽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질소는 식물의 잎과 줄기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휴명이에 들어간 제라늄에게 성장용 비료를 주는 것은 깊이 잠든 사람을 억지로 깨워 달리기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은 갑작스러운 영양 공급에 혼란을 느끼고 억지로 새 잎을 내려 하다가 오히려 기존의 잎을 지탱할 힘을 잃고 우수수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한 사용되지 않고 흙에 남은 과도한 염료는 뿌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뿌리를 썩게 만들고 결국 식물 전체를 죽게 만듭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질소 성분이 높은 복합비료나 성장용 영양제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에는 모든 비료를 중단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성장을 멈춘 제라늄에게도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칼륨 K입니다. 칼륨은 뿌리 비료 또는 월동 비료라고도 불립니다. 칼륨은 식물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내한성, 즉 추위를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뿌리 발달을 촉진하고 식물체 내의 수분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건조한 겨울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칼륨은 제라늄에게 따뜻한 겨울 외투를 입혀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튼튼한 뿌리는 봄이 왔을 때 양분을 힘차게 빨아올려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겨울철, 특히 12월에 소량의 칼륨을 공급해주는 것은 제라늄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장을 위한 질소는 멈추고 생존을 위한 칼륨을 공급하는 것.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륨과 더불어 겨울철 제라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영양소는 바로 인피입니다. 이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중요한 원소로 특히 꽃과 열매를 맺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에 인을 공급해주면 제라늄은 이 영양소를 체내에 저장해 두었다가 봄이 되어 개화 시기가 왔을 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데 사용합니다. 즉, 겨울철의 인 공급은 봄의 화려한 개화를 위한 미리 저축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겨울철 제라늄 비료는 질소 N 함량은 거의 없거나 매우 낮고 인피과 칼륨 K 함량이 높은 제품입니다. 시중에서 개화 촉진용 비료나 인상아리와 같은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료를 선택하여 겨울 동안 제라늄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다가올 봄을 위한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비료는 독이 되지만 올바른 비료는 보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이 특별한 겨울용 비료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주어야 할까요? 겨울철 비료 공급의 핵심은 과하지 않게 아주 소량만 주는 것입니다. 식물이 휴명이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과도한 비료는 오히려 뿌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제품 포장지에 명시된 권장 희석 배수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묽게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 1리터에 비료 1ml를 섞으라고 되어 있다면 물 2리터나 3리터에 비료 1ml를 섞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묽게 희석한 비료액을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 물을 줄 때 함께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12월 초에 한 번, 그리고 1월 말쯤에 한 번, 이렇게 겨울 동안 총 2번 정도만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료를 주기 전에는 반드시 흙이 어느 정도 말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흙이 축축한 상태에서는 비료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흙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물 주는 날,
물 대신 묽게 희석한 비료액을 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비료를 주는 방법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료액을 줄 때는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화분 흙에 골고루 천천히 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잎에 비료액이 묻으면 잎이 타거나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잎의 중심부, 즉 생장점에 비료액이 고이면 식물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잎에 비료액이 묻었다면 즉시 깨끗한 물로 헹궈내거나 젖은 천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또한 분갈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식물이 병충해로 인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뿌리가 아직 활착되지 않았거나 약해진 상태에서 비료를 주면 뿌리가 비료를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한 상태의 제라늄에게만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 비료를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올바른 비료를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주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여러분의 제라늄은 추운 겨울을 거뜬히 이겨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초액이나 쌀뜨물 발효액과 같은 천연 비료를 겨울철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러한 천연 비료들도 식물에 유익한 미량 원소와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천연 비료들은 성분이 일정하지 않고 특히 질소 성분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못 발효된 경우 해로운 균을 옮길 수도 있고 너무 진하게 주면 벌레가 꼬이거나 흙에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휴명이에는 성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업용 비료를 정확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만약 천연 비료를 꼭 사용하고 싶다면 여름이나 가을철 식물의 성장기에 테스트 삼아 사용해 보시고 겨울철에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기보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식물의 겨울나기를 돕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관리법, 즉 빛, 물, 온도, 그리고 특별 영양 공급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빛이 부족한 환경에 두면서 물을 많이 주면 과습으로 뿌리가 썩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한 창가에 두면 흙이 더 빨리 마르므로 물주기 강역을 조금 더 짧게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환경, 즉 창의 방향, 실내 온도와 습도, 사용하는 화분의 종류와 흙의 배합 등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만의 관리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을 기본으로 삼되 여러분의 제라늄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잎의 색깔, 줄기의 상태, 흙의 마르는 속도 등을 매일 확인하며 식물과 교감하는 것이 최고의 관리법입니다. 제라늄은 결코 키우기 어려운 식물이 아닙니다. 약간의 관심과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누구든지 겨울에도 건강하고 푸른 잎을 자랑하는 제라늄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은 식물뿐만 아니라 가드너에게도 인내심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식물의 성장이 눈에 띄게 멈추고 때로는 잎 몇 개가 떨어지는 것을 보며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제라늄이 봄을 준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대로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제라늄은 겉으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땅속에서는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앙상해 보이는 가지 끝에서는 이미 봄에 터져 나올 새순과 꽃눈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제라늄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겨울 동안의 세심한 돌봄과 기다림은 다가오는 봄.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꽃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식물 키우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이며 겨울철 관리는 그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12월에 제라늄의 잎이 모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비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집에서 가장 밝은 곳에서 충분한 빛을 보여주고, 둘째,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만 물을 주어 과습을 철저히 방지하며, 셋째,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여 편안한 휴면을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성장을 부추기는 질소 비료 대신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내한성을 길러주는 칼륨 중심의 비료를 한 달에 한 번 아주 묽게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제라늄은 더 이상 겨울이 두려운 존재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더욱 강인해져 내년 봄에는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풍성한 꽃을 여러분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겨울철 제라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지식을 나누고 배워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